한국인 최초 오스트리아 비인 국립음대 초청 교수, 또한 비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객원 단원으로서 세계적인 무대 위를 올랐던 정권영 교수. 처음부터 탄탄대로의 길을 걸었을 것 같지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오르기까지 긴 연단의 시간을 버텨야만 했습니다. 무작정 오르게 된 오스트리아 유학길. 어수선한 주방에서 접시를 닦으며 악기 한 번 만져볼 수 없던 시간들.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패한 인생인 것만 같아 모든 것을 포기하려 할 때 세계 무대 한가운데로 이끄신 건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영광을 누리던 자리에서 내려와 낮은 곳에 손을 뻗어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 시작했는데요. 발달장애 어린애들에게 타악기를 가르치며 또 다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멀티 퍼커셔니스트 정권영 교수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을 먼저 영상으로 만나봤습니다. 네, 믿음으로 꿈을 이루신 세계적인 타악기 연주자시죠. 정권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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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신의 손. 그러니까 반짝반짝합니다. 네. 아이고. 우리 새롭게 하소서 평상시에 좀 보실 기회가 있으셨어요? 네, 오스트리아에서도 가끔 이제 봤습니다. 와, 영광입니다. 이야. 아니 정말 말씀하셨듯이 한국과 오스트리아를 오가면서 국제적인 연주자 또 교육자로 활동해 오고 계신데 이 타악기라고 하면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어떠한 악기를 주로 이제 연주하시나요? 타악기 종류가 아주 많아요. 뭐 한 민속악기까지 따지면 엄청나죠. 수백 가지가 되는데 봉고, 톰톰, 스네어 드럼, 팀발레스 정말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많은 타악기 종류가 있는데 그 소리나는 그런 모든 악기들을 이제 연주하는 연주자를 멀티 퍼커셔니스트라고 하는데 제가 바로 국내에는 드문 멀티 퍼커셔니스트입니다. 야, 거의 모든 걸 다 이제 모든 두들길 수 있는 거를 다 이제 연주하는 거죠. 네. 사실은 우리가 두들길 수 있는 이런 것도 막 우리 한국 사람들 옛날에 그 이렇게 어르신들 뭐 이렇게 시골에서 막걸리 한 잔 잡수시고 막 이렇게 막 두들기고 흥이 있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네, 맞아요. 우리 몸도 이렇게 막 두드리거나 박수를 치면 그게 다 이제 음악이 되고 악기가 돼요. 그러니까 워낙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 리듬이나 또 우리 주변의 도구들 가운데 우리 교수님이 할 수 있는 악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 등을 이용하셔서. 제 손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이야. 아니, 근데 최근에 저희가 듣기로는 발달장애 어린이들을 이렇게 지금 악기를 가르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오랫동안 학생들 강단에서 가르치신 일을 하시지만 발달장애 어린이들 가르치는 거하고 일반적인 그 티칭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셨어요? 네, 작년 2018년에 서울 중구장애인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발달장애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이제 IT 결합형에서 뭐 스마트폰이나 이제 그런 전자기기를 이용해서 그 아이들을 타악기를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그 연락을 받고 한국에 와서 직접 그 아이들을 만나봤는데 근데 바로 그 아이들을 보자마자 제가 바로 그 아이들과 함께 가르치겠다라고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그러게요. 네, 그 아이들 모습에서 제 모습을 봤던 것 같아요. 그 항상 저는 오스트리아에서 처음에 언어도 잘 안 되고 배우는 것도 항상 느리고 뭔가 시키면 다른 아이들은 금방 그걸 따라하고 하는데 저는 항상 2배, 3배 정도 느린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언어도 잘 안 되고 또 뭔가 선생님이나 같이 연주를 하는데 항상 느렸던 그런 학생이었는데 유일하게 그 친구들과 대화하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게 두드리는 그 타악기를 통해서 그렇겠구나. 그 아이들과 소통을 했고 제가 이렇게 막 연주를 하면 그 친구들이 얘가 정말 이렇게 열심히
저한테 요즘 뭔가 좀 고민이 있구나, 뭔가 좀 힘들구나라는 네. 거를 제가 연주할 때 그 표정이나 이런 소리에서 그 친구들이 느끼고 오히려 다가와서 저를 위로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서 그 발달장애 아이들을 보면서 네. 세상과 이제 소통할 수 있는, 제가 그랬듯이 타악기를 연주해서 세상과 소통하고 또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러게요. 뭐 언어가 필요 없이 음악 하나로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렇죠. 너무 멋진 네. 일이네요. 네. 사실 굉장히 다방면에서 음악 활동을 하고 계신데 제가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좋게 말하면 교수님의 프로필을 좀 준비했고 나쁘게 말하면 제가 뒷조사를 좀 했습니다. 네. 뒷조사. 네. 제 전문이어가지고 제가 네. 조금 이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정건영. 고등학교 시절 관악부에서 처음 악기 연주를 시작하셨어요. 네. 그다음에 27살에 오스트리아 유학길에 올라서 정상의 유럽 클래식 음악가들을 배출한 빈 국립음대에 최우수 학생으로 졸업을 하셨습니다. 누가 느렸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네, 최우수 학생으로. 네. 이야. 그리고 2004년 오스트리아 패스테스트 타악기 콩쿨에서 1위 하셨고요. 30대 동양인 최연소 빈 국립음대 초청 교수로 발탁이 되셨습니다. 30대. 네, 네. 최연소. 네. 또 비엔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객원 단원으로 주빈 메타 등 유명 지휘자들과 함께 세계적인 무대에서 연주를 선보이셨고요. 비틀즈의 링고스타가 속한 루딩 무서에서 한국인 최초로 소속된 아티스트고 또 해외는 물론 한국 예술종합학교, 이화여대, 숙명여대 등 국내 유수대학에서 마스터 클래스를 진행하면서 후학 양성에 매진해 오셨는데요. 또 최근에는 세안대학교 예술학부 학부장으로 선임이 되셨습니다. 네. 아니 너무 화려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이 이력으로만 보면 한 100세쯤 되신 분 아, 같아요. 그러니까요. 연세가. 나와도 파도 파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아니, 네. 이렇게 화려한 이력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계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네. 저도 가끔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 이렇게 지나온 그런 활동들을 보면 아,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고 저를 너무나 잘 아시는,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니도 네. 그거는 너가 이렇게 잘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다. 네. 네.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도 저의 그런 연주 활동이나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아,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라고 저한테 네. 이렇게 반문을 할 정도로 본인 이야기인데도 들으면서 깜짝깜짝 놀라시고 그러시나요? 근데 이게 쉽지 않은 일들을 또 쭉 해오셨기 때문에 또 네. 그런가 봐요. 네. 야.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화려한 이력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제 좀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앞서 소개해드렸지만 고등학교 관악부 활동을 계기로 음악을 처음 시작하셨다고 하셨어요. 조금 늦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좀 이렇게 두들기는 걸 좋아하는 그런 재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건 아니었나 봐요. 네, 저는 중학교 때까지 거의 음악하고 담을 쌓고 살았어요. 오, 정말요? 그 어릴 때는 유일하게 음악을 들을 수 있었던 곳이 교회였어요. 네. 피아노 소리 이렇게 듣고 고등학교를 입학했는데 네. 입학식 첫날 운동장에 서 있었어요. 근데 어디선가 이렇게 막 음악 소리가 나서 네. 그곳을 보니까 그 스탠드에서 관악부가 애국가고 교가도 연주를 막 해주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처음 보는 그 악기들이 너무 신기해서 네. 그 입학식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고 제일 앞에서 그 당시에는 그 은색 악기였는데 그게 트럼본이라는 악기인지 몰랐어요. 네. 아, 저 악기가 참 특이하게 생기고 또 그 악기를 부는 형이 참 멋있게 생겼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점심시간에 그 음악실 주변을 네. 이제 기웃거렸어요. 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앞에 이제 트럼본이라는 악기가 어디에 있나 하고 이제 계속 두리번거리는데 그 악기를 부는 형이 네. 이제 잠깐 오라고 그래서 갔어요. 가서 이 악기가 트럼본이라는 악기고 뭐 이렇게 이 슬라이스를 이렇게 막 넣었다가 이렇게 막 하는데
너 입술을 보니까 네. 와, 이 악기를 잘 불 수 있겠다. 입술을 보니까. 네. 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어쨌든 한번 불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저는 잠깐 먼 발치에서 구경하려고 갔는데 그 악기를 주면서 불어보라고 네. 제가 와, 속으로 횡재했다 하고 그 악기를 시키는 대로 불고 팔을 최대한 길게 빼야 된대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팔이 너무 짧아가지고 입술에서 이 피스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그 형이 너는 팔이 짧아서. 입술은 되는데. 네, 입술은 팔이 안 되는구나. 네, 팔이 짧아서 안 되겠다 하면서 악기를 뺏어서 가더라고요. 네. 저는 약간 좀 뭐지? 기분이 조금 약간 안 좋은데 네. 어쨌든 그 악기를 만져보고 했기 때문에 나오는데 또 호른 부는 또 형이 네. 와, 너 한번 이리 와봐라 해서 갔는데 호르는 입술이 얇아야 되는데 너는 너무 두꺼워서 이게 안 되겠다. 입술을 아니 나는 원치도 않았는데 계속 거절당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입술 가지고 평가하는구나. 네, 그래서 너 팔 짧다고 그러고 그래서 뭐지 하고 또 다시 음악실을 나오는데 네. 또 클라리넷이라고 이렇게 피리 같은 그쵸. 악기가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악기는 피리 같이 생긴 건데 좀 크구나 하고 있는데 와서 불어보라고 하는데 그 침이 너무 많이 묻어 있어서 제가 싫다고 이렇게 했더니 이거 한번 불어보라고 해서 부는 척만 하고 다시 나오는데 옆에 구석에서 고무판을 두 명이 나란히 앉아서 이렇게 톡톡톡톡 치는 거예요. 다른 악기들은 멜로디가 있고 참 재밌게 연습도 하고 하는데 저 사람들은 저걸 무슨 재미로 저렇게 앉아서 하고 있을까? 진짜 재미없겠다는 생각으로. 네, 그리고 제가 좀 안쓰럽게 쳐다보고 나오는데 눈이 마주쳤어요. 그래서 잠깐 오라고 해서 한번 쳐보라고. 근데 팔이 짧다, 너는 이게 안 된다, 막 계속 그런 얘기만 듣고 나오다가 스틱을 주길래 모르겠다고 툭툭툭 한 3번, 4번 친 것 같아요. 그랬더니 너 재능이 있다. 이야. 천재네. 약간 이런 분위기. 너 어디 왔다 이제 왔니? 약간 이런 분위기인 거잖아요. 계속 욕을 먹고 오다가 한 3번, 4번 쳤는데 와, 정말 잘한다. 재능 있다 하니까 기분이 제가 너무 좋아져서 와, 제가 정말 잘하나 보다 하고 그렇게 해서 타악기를 시작하게 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 제가 음악실을 갔던 그 시기가 신입생들 뽑을 때야. 뽑을 때예요. 근데 타악기는 지원하는 학생이 없어서 제 친구도 들어왔는데 그 친구는 천재 소리 듣고 들었어요. 재능이 있다 그러고 친구는 천재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때 그 인연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타악기를 치고 있습니다. 되게 특이한 인연이네요, 정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입술도 중요하구나. 그렇죠, 중요하고 팔 긴 것도 중요하고. 하여튼간 이렇게 입술도 안 됐고 팔 길이도 안 돼가지고 다른 악기는 안 됐는데. 그렇죠. 그때 클라리넷 그 침만 많이 안 보였어도. 진짜 그쪽으로 가셨어도 또 다른 삶을 사셨을 텐데. 그 냄새가 좀 났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음악을 시작하셨고 그렇게 쭉 음악을 하다가 27살 나이에 적지 않은 나이에 음악의 나라 오스트리아로 유학을 떠나셨어요. 근데 사실 이제 유학이라고 하는 게 그 경제적으로 이제 내가 많이 이렇게 지원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경제적 부담이 충당이 안 되면 유학할 수 없는 건데 어떻게 집안이 좀 부유하셨습니까? 아니요, 저희 부모님은 이제 시골에서 지금도 농사를 짓고 계신데 많은 분들이 유학을 어떻게 가게 됐냐, 그 시골에서. 근데 저는 그 오스트리아 린츠라는 그 도시에 갈 때, 내가 유학을 가고 있구나, 내가 유학을 준비하고 있구나라는 그 단어조차 생소했던 단어예요. 왜냐면 보통 유학을 가면 언어부터 준비도 하고, 또,
경제적인 것도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저는 유학을 계획해서 간 게 아니고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서울에서 이제 군대에서 만난 이제 동기가 자기 선생님을 소개시켜 줄 테니까 와서 좀 제대로 이제 시작을 해봐라라고 해서 왔는데. 그러면 이제 대학도 그 음악을 계속 하신 거고, 군대도 군악대에서 생활하신 거고. 그러니까 음악은 계속 하셨는데. 네. 그래서 이제 서울에 제대하고 올라왔는데 보증금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증금을 이제 물어보니까 다시 돌려받는 돈이라고 해서 이제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죠. 그 서울에서 좀 월세를 좀 살려고 하는데 그 월세는 제가 어떻게든 벌어서 할 수 있는데 그 보증금을 좀 보내줄 수 있냐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섭할 때가 안 됐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곤지암, 경기도 이제 곤지암에 가서 가구 공장에 이제 초등학교 때 친구가 거기서 일하고 있어서 거기에 가서 보증금을 열심히 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막 일을 가구도 만들고 의자도 만들고 하는데 거기 과장님이 제 손기술이 너무 좋다고 하면서 기술 배우라고 그러셔서 제가 960만 원까지 벌고 이제 다시 서울로 왔어요. 근데 그 돈을 아는 선생님이 자기 제자가 오스트리아 린츠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 가면 음악도 알려주고 언어도 알려주고 학교도 이제 다닐 수 있으니까 그쪽에 가서 공부를 해라라고 해서 저도 이제 그게 유학인지 모르고 그냥 무작정 그냥 비행기표도 끊어줘서 그렇게 오스트리아 린츠로 가게 됐어요. 그러게요. 사실 정말 말씀하셨듯이 많은 분들이 많은 준비를 하고 가는데 준비 없이 유학 생활을 떠나셨어요.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유학 생활이 좀 고된 일도 많이 있으셨죠. 유학이 뭔지 모르고 갔으면 가서 고생은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이제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보통 오스트리아라는 나라로 유학을 가면 음악의 도시 비엔나로 가는데 왜 나는 제철 도시 린츠로 제철 도시였군요, 거기가. 린츠로 이렇게 갔을까라고 항상 이제 그러네요. 의문이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생각하면 뭔가 이끌리듯이 제가 계획해서 유학을 가야지 어학을 준비하고 또 유학 자금을 모아서 가는 이런 게 아닌 그냥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느 날 보니까 린츠에서 막 접시를 닦고 있는 그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한 달 좀 지나고 나서 이제 중국 식당에서 접시 닦으면서 또 3개월이 지나서 이제 불법 체류자도 되고 이제 하루하루가 어떻게 해서 이거를 살아나가야겠다라는 그런 하루하루의 연속이었어요. 아니 그때 이렇게 소개받은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도움이 안 됐나 보죠. 그분이 한국을 갔어요. 오셨는데 한국으로 가버리시고 거의 뭐 미아 수준의 그 곳에서 아니 슬픈 이야기인데 조금 웃겨요. 아니 어쩌다 그렇게 되셨어요. 근데 이제 뒷얘기가 워낙 뭐 좋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한국으로 사실은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리신 건가요? 하루에 10시간씩 이제 접시 닦고 이렇게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한국 사람은 오스트리아에 3개월 동안 무비자로 이렇게 체류할 수가 있는데 어느덧 3개월도 지나서 이제 불법 체류자가 돼 있는 것도 나중에 알았어요. 원치 않는 불법 체류자가 됐네요. 그래서 이제 자전거를 제가 뭐 전차나 이런 거를 타면은 또 표검사도 하고 가끔 여권 검사도 해서 이제 전차를 못 타고 이제 자전거를 하나 주더라고요. 그걸 타고 집에 가는데 이제 넘어졌어요. 제가 밤늦게 이제 넘어졌는데 지나가는
오스트리아 시민이 신고했는지 금방 앰뷸런스가 막 저 멀리서 오는데 저한테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다리도 아프고 지금도 팔에 흉터가 있는데 너무 막 피도 나고 네. 그렇게 앉아 있다가 그 순간에 저 앰뷸런스를 타면 내가 추방이 되지. 그러면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내가 열심히 지금 여기에서 공부하고 있는지 아는데 안 되겠다. 저걸 타면 안 되겠다 해서 네. 제가 벌떡 일어나서 자전거를 끌고 막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집에 와서 이제 수건으로 이제 피를 닦으면서 그때 이제 기도를 처음에 이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그냥 제가 그냥 좀 접시 닦고 이 생활을 잘 이겨내고 견딜 수 있겠구나라고 그냥 그렇게 마음을 먹고 기도를 하다가 그렇게 다치고 집에 와서 너무 서럽더라고요. 그래서 좀 뭔가 이제 이야기를 좀 제대로 좀 해야 되겠다 해서 기도를 이제 했죠. 어떻게 보면 간절하게 매달릴 수 있었던 기회였네요, 그때가. 그 음악을 하고 싶다고 기도하신 거예요? 네, 그 전에는 이제 내가 어디든 좋으니까 이 상황에서 벗어나서 좀 악기를 좀 마음 놓고 칠 수 있는 곳에 나를 좀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그런 정도의 기도를 계속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자전거에서 넘어지고 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하고 이야기를 안 들어주시니까 이제는 좀 제가 투정도 부리다가 또 어느 날엔 막 싸우기도 했어요. 이제 정말 이게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번에 안 들어주시면 저도 이제 결단을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서로 그냥 새벽에 일어나서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치고 와서 이제 새벽에 기도하면서 자,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나서 악기를 하고 공부를 좀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거로 제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데 앞으로 평생 쓰겠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안 주시면 이제 저도 어쩔 수가 없네요. 하고 이제 그렇게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참 서럽더라고요. 그래. 그렇죠. 정말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렇죠. 마지막까지 그렇게 힘들 때마다 기도하고 대화 상대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이제 제가 이제 안 들어주시면 이제 여기서 그냥 우리 사이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제가 이제 더 이상 어디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그게 참 많이 슬펐었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또 계속 내심 이제 기대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인간적인 상황에서는 사람도 의지할 데가 없고 그렇죠. 오직 하나님하고만 내가 유일하게 그나마 얘기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내 마음의 표현을 정말 절박하게 다 하신 그렇죠.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울부짖음, 또 우리의 신음, 그리고 격동적인 기도, 그렇죠. 모든 것들을 다 담은 기도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나 절박하고 네, 정말 맞아요. 그 아프고 서러운데도 치료 한번 쉽게 받을 수 없을 만큼 너무 바닥 밑에까지 내려갔던 그때 상황에서 음악이라는 것을 하고 싶지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셨어요. 그런데 우리 교수님께서 그 입학조차도 너무나 어렵다고 말하는 빈 국립음대에 그러니까요. 들어가셨어요. 지금의 이야기까지는 상상이 사실 안 가는데. 제철의 도시에 가 계셨는데. 어떻게 그러면 그 상황에서 이제 빈 그 국립음대를 들어가시게 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접시를 닦고 있는데 그 비엔나에서 이제 야채 배달을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저희는 서로 중국 사람인지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전화를 한국말로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걸 보고 한국 분이구나 해서 제가 막 달려가서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막 했더니 그분도 이제 제가 중국 사람인지 알고 있다가 한국말로 인사하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뭐 하고 있냐고, 일하러 여기 왔냐고. 그래서 제가 저 유학생입니다. 저 음악 했더니 고개를 이제 갸웃하시면서 유학생이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라는 표정으로. 그래서 어느 날은 같이 비엔나에 가자고. 혼자 운전하고 1시간 반을 가시는데 졸리시고 막 그러셔서 이제 제가 비엔나를 한 번도 안 가봤다고 하니까 그럼 뭐 이야기도 할 겸 해서 뭐 같이 가자. 같이 가보자. 그냥 한번 가보자 이거였던 거죠? 그래서 비엔나라는 데를 그 배달 트럭을 타고 처음 갔어요. 가서 비엔나에 갔더니 정말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이 한국 유학생도 너무 많고 사람도 너무 많고 와 너무 제 관광객처럼 이렇게 반나절을 이제 따라다니면서 보고 이제 밥 먹고 내려가라고 해서 저는 이제 맛있는 거 식당에서 사줄 줄 알았는데 한인교회에 데려가서 비빔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인교회에서 사모님을 처음 만났죠. 그래서 일하러 왔냐고. 그래서 아니 저 유학생이라고, 저 드럼도 친다고 했더니 그러냐고. 그러면서 여기 2부 찬양팀 2부 예배 때 찬양팀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비엔나에 일자리를 알아봐 줄 테니까 올라와서 일하면서 드럼을 치라고. 제가 저 원래 유학생이에요. 일하러 온 거 아니에요. 하고 좀 약간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비빔밥을 먹고 이제 내려갔어요. 내려갔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교회에 다니는 그 학생이 린츠 학교로 통학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학생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사모님이 그 드럼 치는 사람 보니까 괜찮은 것 같으니까 열심히 하고 하려는 거 보니까 원서도 좀 내주고 그때 얘기해 보니까 악기도 좀 만져보고 싶은 것 같으니까 시험 보면은 악기를 좀 만질 수 있으니까 너가 좀 대신 원서도 좀 내주고 좀 도와줘라 해서 그렇게 빈 국립음대 시험을 보러 갔는데 전 세계에서 18명이나 왔더라고요. 보니까 그 국립음대 선생님들하고 먼저 이제 레슨도 받고 준비를 많이 해서 했는지 친하게 인사도 하고 하는데 시험을 봤어요. 근데 시험을 볼 때 마림바, 팀파니, 작은 북 3개를 보는데 저는 마림바, 팀파니는 연습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작은 북만 이렇게 연주를 했는데 그냥 저는 그 시간에 악기를 만져봤다라는 거에 이제 되게 그냥 만족하고 좋다 하고 이제 나오니까 30분 있다 발표한다고 기다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 기차 타고 내려가야 되는데 어쨌든 악기 만지니까 좋다 해서 그 이제 로비에 서 있는데 갑자기 그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나오시더니 뭐 충 그러는 거예요. 충. 제 이름이 이제 정인데 독일어 발음으로 하면 충이에요. 그래서 충이 누구지? 이렇게 불렀는데. 근데 저를 보고 막 오시는 거예요. 뭐 베슈탄덴 그라툴리어레 막 하는데 제가 그 말도 못 알아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 표정 보니까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내가 합격을 했나 보구나. 눈치껏 이제 알한 거야. 눈치로 이렇게 해서 저를 안고 방으로 이제 같이 들어가는데 그때 막 눈물이 나면서 이제 그렇죠. 그 1분도 안 되는 그 짧은 거리인데 제가 계속 이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주신 이 능력으로 이제 영광 돌리는데 계속 쓰겠습니다라고 어떻게 거기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러니까 언어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교수님이 합격했다는 얘기조차도 알아들을 수 없을 때인데. 근데 사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쵸 준비도 안 돼 있었고 뭐 그랬는데 그 중에서 교수님이 딱
합격을 하셨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기적처럼 그렇죠. 드라마처럼 지금 드라마죠. 학교에 입학하셨는데 그 빈 국립음대에서 학사 석사 과정을 최우수성적으로 마치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2004년도에 가장 빠른 드러머를 뽑는 대회에서 우승을 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이렇게 예를 들어 1분 안에 이제 몇 번 치느냐 뭐 이런 대회인 거죠. 네. 그 악기에 센서가 붙어 있어서 1분 동안 치면 거기 개수가 찍혀요. 네. 연습하고 있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저를 차에 태우고 간 장소가 그 대회하는 장소였어요. 그 대회인지도 모르고 가신 거예요? 네. 연습하는데 너 한번 가서 충 이렇게 들리더니요. 네. 그래서 그 선생님은 이제 제가 평상시에 이제 손이 좀 빨리 치는 그런 학생으로 이제 머릿속에 좀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제가 빨리 치는 연주자인지 몰랐었어요. 네. 그래서 그 대회에 갔는데 1분에 1142타를 제가 쳤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나도 그 기록을 넘는 연주자가 없어서 우승을 했어요. 1분에 142타. 네. 와. 아니, 또 저희가 듣기로는 그 빠른 손 덕분에 30대 빈 국립음대 초청 교수로 또 그것 빠른 손 때문에 발탁이 됐다고 들었거든요.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 빠른 손 하나 때문에? 그 아이들이 옆에서 제가 연주하는 걸 보면 어떻게 하면 저렇게 빨리 칠까 해서 그 학생도 아르바이트 일을 해가지고 30유로, 20유로 이렇게 한 3만 원 정도를 이제 모아가지고 저한테 와서 이 레슨비 줄 테니까 가르쳐 달라고 빨리 치는 거 가르쳐 줘라 해서 제가 야채 배달하고 다른 아르바이트 막 하는 것보다 제가 빨리 치는 거 알려주니까 아이들이 와서 배우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문이 나서 다른 학교에서도 막 오고 그러다가 이제 그 학생들이 프랑크한테 이렇게 레슨비를 주는 것보다 학교에서 프랑크한테 돈을 주게 하고 우리는 수업으로 이렇게 프랑크한테 배우면 좋겠다 해서 그 학생들이 그 학교에 찾아가서 빈 국립음대에 가서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될 이런 연주 기술을 프랑크가 유리하게 갖고 있는데 우리는 그 프랑크한테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프랑크를 이제 초청 교수로 임용을 좀 너네가 해서 학생들이 직접 그래서 학교에서 프랑크한테 돈을 줘라. 우리는 그냥 수업으로 해서 배우겠다 해서 그렇게 임용이 그 학생들한테는 뭐 일거양득이죠. 그렇죠. 돈 안 들고 학교에서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밀어가지고 교수가 되신 거네요. 그러니까 30대 그것도 최연소로. 정말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그런 지금 드라마 같은 이야기들. 영화로 나오면 참 좋겠다, 이거. 그러니까요. 네, 너무 극적이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다른 얘기 필요 없고, 우리 정건영 교수님의 그 빠른 손의 연주를 한번 우리가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궁금해요, 네, 정말.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직접 악기를 좀 몇 개 가져오셨는데, 연주를 좀 하나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손 정건영 교수님의 연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스냅이 벌써 다르네, 소리가. 그러니까 소리가 다른데요? 저 악기가 정말? 굉장히 비싼 겁니까? 네, 저 악기가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악기가 좋아서 소리가 좋나? 아니, 음들이 막 튕겨서 나가면서 이게 막 보이는 것 같아요. 듣고 있는데 그것들이 막 보이는 것처럼 보통 우리가 있어요. 지금 교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악기들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게 또 교수님이 하시니까 다르게 지금 들리네요. 연주해 주신 곡은 어떤 겁니까? 제가
즉흥 연주를 했는데요. 네. 제가 그 곡 제목을 네. 영혼의 울림으로 네, 제가 영혼의 울림. 네. 그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막 항상 이렇게 그러니까 가슴으로 이렇게 울림으로 이렇게 항상 말씀을 해주세요. 야. 아니 그걸 그 영혼의 울림이라고 그러니까 진짜 뭐가 또 확 와닿네. 그렇죠. 가슴이 막 뛰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어허. 아니 정말 이렇게 너무 멋진 실력을 갖고 계시니까 항상 또 해외에서도 바쁘게 활동을 해오시고, 근데 최근에 계속 해외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한국으로 홈그라운드로 옮기셨어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원래 계획은 2019년에 오스트리아에 가서 좀 더 많은 그런 연주 활동을 하는 게 제 계획이었어요. 네. 근데 제가 항상 무슨 계획을 세우든 제가 계획을 세우면서도 이 계획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이 있으면 이 계획은 그냥 나 혼자만의 생각이고 계획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계획을 열심히 세우고 있었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이제 2019년에는 한국에서 이제 발달장애 아이들과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이제 혼자 농사 짓고 계세요. 그래서 어머니도 좀 옆에서 보살피고 네, 그렇게 그런 계획으로 이제 한국에 머무르게 교수님이 자랐던 그 고향에 아직도 어머니가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효도도 하고 싶고 네. 그래서 한국으로 발걸음을 옮기셨는데 때마침 하나님께서는 또 기가 막힌 네. 일들을, 의미 있는 일들을 교수님에게 맡기셨고. 네. 네. 어머님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그 어머니 앞에서 가끔 연주하실 때가 있어요? 시끄럽다고 하죠. 교수님 이렇게 냄비 놓고 막 뚜껑 놓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젓가락으로 막 그러시고 그러세요? 아니, 지금도 그 뭐 두드리는 거를 그 오스트리아 그 먼데 가서 그걸 배우고 오냐고. 네. 내가 보니까 어머니가 잘하실 것 같은 그러게요. 느낌이 왠지. 어머니가 흥이 있으세요? 누군가가 재능이 있으시지 않을까요? 그러한? 가끔 콩 터실 때 보시면. 그죠. 네, 일정하게는 터지더라고요. 일정하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리듬감이 그게. 있어야 되고. 네, 콩 털 때. 메트로놈처럼 일정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재능을 물려받으셨네. 그래, 결론은 그렇게 그렇죠. 내는 걸로. 앞으로 누구의 재능이냐 그러면 우리 어머니 콩 터는 기술을 그렇죠. 받았다. 그런 거죠.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니 근데 많은 분들이 내 얘기를 책으로 쓰면 베스트셀러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어떻게 보면 정말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교수님의 이야기야말로 정말 베스트셀러가 아닐까. 그렇게 책을 낸다면 맞아요.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겪으셨어요. 근데 지금 이제 한국으로 홈그라운드로 옮기시면서 앞으로의 또 삶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앞으로의 우리 교수님의 계획 있으시다면 좀 나눠주시고 또 기도 제목 또 함께 기도해 주세요라고 또 남겨주시면 저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제가 비엔나 국립음대에 입학했을 때도 많은 분들이 정말 기적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 그때 제가 기도를 하면서 기차에서 린츠로 내려가면서도 계속 이제 이야기를 계속 하나님한테 했던 게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비엔 국립음대 임용됐을 때도 그렇고 지금까지 모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이제 역사 속에서 계속 제가 뭐 오스트리아나 한국이나 뭐 다른 나라에 있고 싶다고 해서 있는 게 아니고 지금 2019년 올해는 한국에 이제 너가 있어야 될 곳은 이곳이다라고 하신 거를 보면 가끔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 슬픔과 눈물이 있는 곳, 그리고 발달장애 아이들, 또 이제 늙고 지쳐서 힘이 없는 곳, 그런 배고픈 곳을 이제 찾아서 음악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임재한다라는 거를 이제 그 음악을 통해서 저를 이렇게 한국에서 쓰시려고 저를 이곳에 이제 또 좋은 것들을, 또 어머니가 아버지 의료사고로 돌아가셔서 혼자 계신데
그 세안대학교가 저희 어머니가 계신 집에서 15분 거리예요. 네. 그래서 어머니가 심적으로 많이 안정도 하시고 위로도 되시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정말 완벽하게 계획을 하셔서 저한테 이렇게 주시는 거를 보면서 제가 물론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가지만 그 계획들이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음악으로 주신 능력으로 열심히 그런 소외되고 어려운 그 발달장애 아이들을 이제 열심히 잘 가르치는 게 앞으로의 계획이에요. 네. 어찌 보면 큰 계획보다는 내게 주어진 지금의 일들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멋진 계획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시니까 공감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의 삶이 정말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가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울부짖었던 그때, 문을 두드렸을 그때 반전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괴롭고 우리가 힘들고 그럴 때 정말 그렇게 문을 두드리고 울부짖을 수 있는 든든한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라는 생각이 또 들면서 그 하늘아버지를 기억하면서 힘들고 지치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내가 기쁘고 감사하며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 정말 많은 눈물이 있었을 텐데 그 눈물을 만약에 내가 골방에서 눈물을 흘렸는데 아무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걸 보시지 않았다면 그 눈물은 그냥 인간의 눈물이었겠지만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셨고 나의 작은 그 신음을 다 듣고 계셨기 때문에 그 작은 신음조차도 우리에게 유익함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교수님이 그 정말 긴 세월 동안 막막할 때 하나님 아니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고아처럼 살 수밖에 없는 인생 그 작은 신음에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정말 그 악기 하나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교수님 저희가 축복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지금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멋진 삶이 되기를 저희가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건영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